근데 물하고 기름은 섞으면 안 돼요. 네. 이낙연하고 이재명은 물과 기름이에요. 이 백지장요 맞들매기 둘이 땡기다가 찢어져요. 결국에 이재명과 이낙연은 갈라설 수밖에 없어요. 호남에 가면 민주당 지지율이 45에서 50이 잘 안 돼요. 이 호남에서 지지율이 낮으니까 이 호남표를 내가 먹고 친문재인이나 뭐 중도당도 있고 더 나으면 유승민, 이준석까지 넣으면 그것까지도 한번 가보자. 정치는 상상이다. 이렇게 이낙연 대표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보통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들을 여의도의 피카소라고 부릅니다. 추상화 그리는 건데요. 그게 바람일지 모르겠지만 박지원 국정원장이 저희 KBC에 이제 출연해가지고 두 이 씨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화를 냈어요. 만나야 되는데 그게 혁신인데 이거 두 사람 곧 만날까요? 좀 어려울 다음 것 주쯤 같아요. 만날까요? 좀 더 길어질 수 길어질 것 있어요. 같아요? 왜냐하면 순서가 아직 안 됐어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단은 일단 선친묘소 갔다 오고 또 그 장모님이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대요. 그래서 장모님 요양병원 갔다 와야 되고 일단 개인적인 일처리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현충원 가고 현충원 갔다 온 다음에 봉화마을 가고 봉화마을 갔다 온 다음에 양산 가고 양산 갔다 온 다음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 만나냐라고 했더니 아니다. 그럼 누굴 만나냐 그랬더니 민주당 안에 동교동계 있잖아요. 건노갑 고문을 비롯해서 문희상호 등등 해서 그 어른들 또 원로 선배들 만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만나자고 하면 상황이나 뭐 이런 건 등등을 살펴서 만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다라는 게 이제 서른 의원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급할 거 없어요. 왜 자꾸 빨리 만나자고 해. 우리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고 만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다른 스텝을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요청이 오면 그때그때 가서 센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거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엄중 낙연은 잊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재명 대표하고 좀 대척점에서 새로운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걸로 좀 보이는데 그러면 이런 이낙연 대표의 정치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와 정말 앞으로 우리는 이낙연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요 이런 분위기일까 해서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내년 총선은 기필코 반 윤석열 전선으로 똘똘 뭉쳐서 해도 이길까 말까 할 상황인데 조국, 송영길, 추미애, 이낙연 왜 이러냐. 당에 너무 부담이 된다. 제발 좀 그냥 어른들답게 행동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지금 중도가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한 30%가 꾸준히 남아 있으면서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도 확장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둘이 손잡고 세게 나가도 될까 말까 한데 분열의 각오로 뭐 유쾌한 결별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소 변호사님, 국힘한테는 이게 좋은 건가요? 그건 게 당연히 뭐 저는 나쁘지 않다 보고요. 제가 보기에 이낙연 전 총리는 세 가지 길이 있다 봐요. 세 가지. 제일 가능성이 낮은 것부터. 네. 3위가 바로 이제 그 보완제입니다. 이걸 저는 백지장론이라 합니다. 보완제. 이게 가능성이 제일 낮아요. 이재명하고 이낙연 대표가 우리 그냥 손잡고 반윤석열 정권을 위해 힘을 합치자. 단합하자. 이게 바로 보완제가 되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완제는요. 설탕하고 커피는 돼요. 또는 이게 빵하고 버터 돼요. 근데 물하고 기름은 섞으면 안 돼요. 네. 이낙연하고 이재명은 물과 기름이에요. 절대 보완제는 안 된다. 이 백지장요. 맞들매기 둘이 땡기다가 찢어져요. 이게 백지의 찢어져. 이게 가능성이 제일 낮은 길이고 두 번째 이낙연의 길은 당 안에서 내가 이게 투쟁을 해가지고 당권을 내가 접수한다. 이재명 꼬꾸라지면 내가 이게 당권을 이게 대체제입니다. 이걸 대체제라 그래. 근데 이거는 가능성이 낮은 게 힘이 없어. 제가 보는 시각은 민주당의 이재명계가 넓게 보면 한 7, 80명. 이낙연계는 아무리 많이 봐줘도 4, 50명 미만. 그다음에 중도. 이렇게 저는 분류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물론 이게 사법 리스크로 뭐 구속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인 의원 숫자나 힘으로는 대체제. 이재명을 거꾸로 들이고 자기가 당권 잡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 1위. 이게 바로 수박이 두 조각 쫙 나듯이 딱 잘라지는 분당론. 결국에 이재명과 이낙연은 갈라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이낙연 호남에 가면 민주당 지지율이 45에서 50이 잘 안 돼요. 그럼 이게 민주당 이 호남에서 지지율이 낮으니까 이 호남표를 내가 먹고 그리고 이게 친문재인이나 다 이게 더 좋으면 뭐 중도당도 있고
더 나으면 유승민, 이준석까지 놓으면 그것까지도 한번 가보자. 정치는 상상이다. 이렇게 이낙연 대표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서 변호사님의 이재명과는 상상이 너무 풍부한 것 같아요. 갈라서는 이게 수복 두 쪽은 나는 이게 저는 가능성이 제일 높다 봐요. 보통 서영기 부대변인. 보통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들을 여의도의 피카소라고 부릅니다. 추상화 그리는 건데요. 그게 바람일지 모르겠지만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설들이나 예측이나 이렇게 뭐 추상화를 그리신 분들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돌아온 지 1년 동안 휴직기를 갖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낙연 전 대표도 대표대로의 본인이 당 상임 고문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고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량급 정치인이잖아요. 메시지 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랑 이낙연 전 대표랑 뭐 급히 만나서 뭐 달라질 거 있습니까? 소통이라는 게 만남에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금 여러 가지 이 전국 현안이 있으니 그거를 잘 처리하시면서 가시고 이낙연 전 대표도 본인의 일정에 맞게끔 차근차근 뭐 동료등에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의견도 취합하면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당해서 할 수 있을 건지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냥 역할도 없이 그냥 만나요? 만나서 무슨 뭐 이런 엄중한 시국에 그냥 뭐 술 한잔 먹고 뭐 앙금을 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라는 건 정확한 역할을 내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을 하든지 그런 것들이 물밑 작업에서 끝났을 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손정욱 변호사님 그 뭐 어떤 상상력은 잘 들었는데요. 그런 일들은 그냥 없을 것이다. 아니 그냥 추상화 정도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화해서 인사만 했대요. 그냥 아주 그 신경민 전 의원한테 제가 취재를 했는데 그 뭐 좀 언제 만나십니까?라고 물었더니 뭐 단순한 인사 뭐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뭐 정치인들 얘기를 다 믿을 수는 없으니까 뭐 거기에 행간의 의미가 또 숨어 있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좀 보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첫째 제가 석하소 오늘부터 석하소 석하소 변호사님께 제가 드리고 여의도 피카소. 예, 여의도 피카소. 그 분당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요. 이낙연 대표도 분당은 원하지 않아요. 이낙연 대표 스스로가 호남, 전남, 영광, 법성포, 굴비 그 출신이에요. 그리고 DJ 때 정치 시작하십니다. 동아일보가 호남 기반이었잖아요. 동아일보 출신이에요. 호남을 떠나서 민주당을 떠나서 새로운 정치를 생각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DNA가 민주당 호남 DNA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이 안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 분이고 이걸 떠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고 그리고 굉장히 비상한 분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지는 선택을 안 해요. 그동안 한 번도 지는 선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손해보는 선택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당에서 뭐 수박 쪼개지듯이 갈라진다? 그 절대 그런 선택을 안 할 분이고 어찌됐든 이기는 전략을 쓸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그 댓글도 올라와서 2개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장동 제보한 인물이 이낙연 아니던가 이런 글도 올라왔고 이재명이 비리를 터뜨린 게 이낙연이었는데 어떻게 둘이 뭉치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민주당은 사실 입만 열면 내부에서 개딸이니 수박이니 이런 논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총선을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제가 다른 당에 있지만 개딸과 수박의 길 중에서는 그나마 수박의 길이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수박 중에 가장 중량감 있는 인물이 이낙연 대표인데 저는 굳이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린다면 수박의 길, 이낙연의 길이 조금 더 경쟁력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상대당이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좀 진심으로 한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이제 간단하게 네. 이게 핵심은 공천입니다. 네. 공천인데요. 제가 민주당에 이제 그 친명도 비명도 아닌 중간지대에 있는 다선 의원들이 있어요. 이제 네. 이분들 취재를 해보면 공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냥 나눠 먹을 거야. 공천 가지고 계속 내부에서 물밑에서 하는데 나눠 먹을 거야. 쪼개지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속내가 공천 싸움이라는 거죠. 그럼요. 그 삽바 싸움. 근데 이게 공천 싸움이라는 거는 정치가 생긴 이후 이래로 늘 있었던 거예요. 그 여야를 불문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각 지도자급들이 각 계파를 대표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계파를 대표하기 때문에 본인 사람을 심으려고 하겠죠.
근데 저는 이낙연 전 대표 부분들을 자꾸 얘기를 우려하는데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이 잘 되는 길이 본인이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선을 꿈꿀 거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그러면 결국에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이기는 길이 본인이 정치적으로 길게 봐서는 득이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흔들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분당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택을 받느냐, 사랑을 받느냐, 그걸 지금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안 만나니까 억측들이 있지만 계속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있고요. 네, 네. 아직 호흡을 길게 가잖아. 전 그런 네. 말씀.